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궁금할 새가 없어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톡스 잉글리시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학습자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할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영어 학습자분들이 저한테 영어 관련 질문을 주실 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첫째, 올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인내심이 없는 경우. 둘째, 제대로 시작도 안 하고 방법만 찾아 헤매는 경우. 자, 1번 타입은요, 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본인의 방법을 의심하는 거죠. 이게 맞나? 그래서 영어 학습자나 영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 헤매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떤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저는 실력이 안 느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해수면 높이에서 물이 끓으려면 반드시 섭씨 100도씨에 도달해야 하죠. 보일링 포인트인 100도씨에 도달하지 않으면 물은 끓을 수가 없죠. 물론 고도가 높아진다 이러면 끓는 점이 더 낮아지겠지만 그건 차치하고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100도씨를 향해 나의 영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자꾸 불을 약불로 해봤다가 중불로 해봤다가 또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괜히 바람을 막는 걸 판을 이쪽으로 옮겨봤다가 저쪽으로 옮겨봤다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물이 끓는 시점은 뒤로 미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영어 학습 방법보다는 좀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에요. 제가 아는 치과 원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몇 년의 시간을 써야 영어 공부를 끝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치의대를 가실 정도면 정말 공부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게 많이 없었던 그런 분이셨을 거고, 그래서 영어라는 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게 좀 괘씸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모든 공부는 시작과 끝이 있다, 이런 편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영어를 구사하고 또 나의 직업에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독학으로 1년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다, 이런 것들은 약간은 delusional한 거 아닌가, 자기 스스로까지 속여버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본인도 알 거예요. 내가 영어가 막히는 구간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근데 그걸 전면 부정하고 아니야 나는 영어 마스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하는 것이다,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어를 잘한다의 기준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mastery라는 건 없어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mastery는 없고 그냥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캐나다 U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한국어학과 교수 로스 킹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접하고 한국어와 사랑에 빠지고 한국 문화의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한국계 아내분과 결혼까지 하고 지금 평생을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타국의 어떤 언어를 한다라는 게 참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망이잖아요. 공부를 무자비하게 해야 됩니다. 무자비하게 미친 듯이 적어도 10년 잡아야 돼요. 가끔 어디서 보면 3개월만 하면 뚝딱 된다고 이렇게 얘기. 안 되죠? 안 되죠. 예. 역시 어떤 한 언어를 정말 집요하게 파본 사람들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던 게, 이렇게 한국어의 대가라는 캐나다 교수님도 그 유퀴즈 방송, 그 짧은 방송에 나와서 한국어를 쓰는데 틀렸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프레이징을 틀려서 유재석 님이 교정을 살짝 무한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물 빠진 밑 빠진 독에. 네. 예. 그런 거. 물 붓듯이. 끊임없이. 암만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끝이 없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고 이분이 캐나다인 치고 한국어를 못하겠어요? UBC에서 한국어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고 평생을 한국인 아내와 살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미국에서 한국어 캠프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평생을 바친 분도
방송에 나와서 그 짧은 찰나에 실수를 하는데 과연 mastery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냥 그걸 향해 늘 나아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 온도가 뭐 13도이든 23도이든 99도이든 100도를 향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즐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타입인 분들은 그나마 아마도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두 번째 타입인 경우는 좀 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시작은 안 하고 맨날 방법론만 들쑤시면서 다니시는 분들, 뭔가 아이의 공부에 착수는 제대로 안 하면서 맨날 방법만 들쑤시면서 다니시는 분들. 자, 일단 이런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목표를 정하시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뭘 잘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전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성형외과에서 상담하는 실장이에요. 그런데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저 제니처럼 만들어주세요. 저 아이브 장원영처럼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괜찮아. 근데 예뻐지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내가 무슨 헬스 트레이너예요. 그런데 몸이 좋아지고 싶어요. 오케이, 어디를? 뭐 어깨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뭐 복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살을 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경우 의사한테 와서 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선생님. 뭐 어떻게 건강할 건데? 지금 당신의 몸 상태는 어떤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안 잡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방향을 잡으시고요. 목표를 좀 이렇게 narrow down 하고 좁혀보면 뭘 해야 될지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답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면 뭘 해야 될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졸리면 우리 뭘 해요? 수면이 필요하죠. 그러면 잠을 잡니다. 배가 고파, 꼬르꼬르해. 그럼 우린 뭐예요? 밥을 먹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영어가 그냥 회사에서 하는 이런 막 복잡한 영어가 아니고 그냥 일상 회화 같은 거야.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일단 내가 이걸 뱉거나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목표를 잡고 거기에서 한 발짝만 딱 이렇게 나가면 나오는 실천 가능한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전문 지식이 필요 없어요. 상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챗GPT에 써보는 거예요. 야, 내가 생활 회화를 하고 싶은데 30일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줘.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화문을 좀 만들어줘서 하루하루 공부할 수 있게 자료를 30일치 만들어주면 좋겠어. 해볼 수 있죠. 얼마나 영어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방법을 자꾸 운운하시는데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목표가 정말 분명한 사람한텐 방법은 이미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 아주 지니어스한 대단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걸 이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영역별 구체적인 학습 방법들은 또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드릴 테니까요. 그건 나중에 한번 별도의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 공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방법만 찾고 있는 게 나다 하면 목표부터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좁혀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 첫 번째 타입의 학생분들과 마찬가지로 진득하게 해보는 거예요. 꾸준하게 해보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궁금할 새가 없어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또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고 목표조차 없거나 이러면 자꾸 M1 방법만 들쑤시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시작을 했다면 경주마가 다른 것들에 주의가 팔리지 않도록 이렇게 눈을 가리고 뛰잖아요. 좀 진득하게 내 목표를 바라보면서 쭉 정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일정 기간 뭔가 몰입해서 진득하게 해보지 않고 자꾸 결과만 바라서는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자면 일단 첫째, 영어 공부라는 것에 끝은 없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100도씨를 향해 나아가시라. 그리고 목표가 없는 경우라면 목표를 분명히 하자.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이 되면 방법은 따라온다. 이렇게 정해진 방법을 가지고 일정 기간 꾸준하게 진득하게 학습을 이어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서 물론 효율이 잘 나오는지, 내가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죠. 그런 효율적인 것들을 관리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방법론,
이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영어는 머리가 나빠도 잘할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재능의 유무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실행의 유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 좀 버리시고요. 그 자리를 인내심과 실행력으로 채워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늘 방법론에만 목매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봤습니다. 유익한 영상 되시길 바라겠고요. www.detoxenglishkorea.com에 오시면 저로부터 영어를 직접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 웹사이트 오셔서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detox time because you deserve better.